안녕하십니까. 앞에 강의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액션 플랜을 작성하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물론 앞에 강의했던 폐류 양식과 폐류 위생에 관한 액션 플랜을 여러분들이 짜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3강에 대한 각각에 대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강 챕터 1에서는 한국의 폐류 양식의 태동과 발전사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은 1956년쯤에 정부에서 그런 폐류 양식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그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 왔고 2000년대 들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굴 단일 품목도 30만 톤 정도 생산할 수 있도록 양식이 크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정부의 주도와 어민들의 협조와 각종 과학 기술의 개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보통 군인이 정쟁에서 승리하게 하는데 필요한 게 두 가지로 갑니다. 첫 번째가 군기입니다. 엄격한 규율. 두 번째가 사기입니다. 군기와 사기는 다르죠. 이 말은 정부가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폐류 양식을 비롯해서 국민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군대에서 군인들이 전쟁에 이기도록 엄격한 군기를 세우고 또 사기를 북돋아내는 것처럼 이 산업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에서 벗어난 일을 하지 않도록 혹은 방향성에 맞도록 규정과 법과 이런 걸 가지고 정부가 엄격하게 주도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그렇게 하면 산업 발전이 없죠. 국민들이 동기유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유인책도 꼭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역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각종 규정, 법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업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줬습니다. 그 중에서 어업인들에게 기술을 지도하는 과학자, 지도사 이런 사람들을 또 파견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형편이 되면 예산도 주고 뒤에 설명드린 같이 그런 하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노력하면 정부가 우리 국민을 도와줘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사기를 북돋우는 정책 그리고 그럼에도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규정과 법을 만들어서 엄격히 관리하는 군기와 같은 그런 정책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폐류위생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폐류의 특성상 연안에 살고 있고 연안은 오염되기가 쉽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1920년대부터 폐류위생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연방정부, 주정부, 업계가 협력해서 안전한 폐류를 생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폐류를 그냥 잘 팔면 되지 많이 생산해서 꼭 위생을 해야 되느냐? 이게 동전의 양면, 양날의 칼과 같아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거기다 투입하다 보면 생산이 조금 주춤하지만 생산만 너무 해서 오염이 된다고 생각하면 시장을 잃게 됩니다. 안전하지 않는 식품은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먹고 배탈이 나는데 사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생산의 정대와 위생 관리를 병행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 강조한 것처럼 사회적 자원이 허락하는 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츰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챕터에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챕터는 한국이 받았던 도전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월이 바뀌었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 세계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식민지에서 독립해서 자치적으로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이 잘 산 나라들은 소득 수준이 또 많이 높아졌고 그런 해서 물류도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질병이 생겼는데
옛날하고 다르게 빨리빨리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생기면 한국으로 오는데 한 달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 형편에서 바이러스 질환이 생겼고, 과거에는 해결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도전에 직면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하수 처리장 같은 걸 많이 더 지어야 됐고, 꾸준히 노력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이 그래프에 보신 것처럼 전후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국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서 제가 말 딱 하나 빠뜨린 게 있죠. 뭐냐면 공무원들의 혹은 과학자들의 숨은 노력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공무원이실 거예요. 이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이 국가에서 뭐 적절한 보상을 해주든 안 되든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예, 누군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혹은 과학자들이 교수님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을 키워야 되죠. 맨파워가 휴먼 리소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장에서 보여줬던 FDA, EU 그런 데서 온 전문가들에게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는 기회를 주셔야 되고요. 많이 가서 배워올 수 있도록, 그래서 배워온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카메룬이 폐류 양식을 할 여건이 되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예, 대단히 좋은 여건을 갖고 계십니다. 먼저 해안선이요, 맹그로브와 라군을 포함해서 420km나 돼요. 그리고 어류도요, 어류 생태계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도 수계 네트워크도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FAO가 추산한 거를 보면 한 최대 2만 톤까지는 양식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양식을 하기에 어려운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좋은 여건 속에서 어떻게 양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지금은 담수 어류 양식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사를 먼저 해보시면, 자원 조사를 해보시면 양식을 할 수 있는 야생 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도메스티케이션이라 하죠. 우리가 인공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고, 그에 따른 품질 관리와 안전 관리를 하시고, 지금처럼 담수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해양으로도 눈을 돌려서 해면 양식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요, 논문입니다. 제가 쓴 논문이 아니고요, 카메룬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제가 하나 찾았거든요. 폐류 양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연구를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요, 이 논문에 따르면요, 이 논문의 저 지명이 보이시죠? 여기 가면 클램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래서 이걸 갖고 그 지역에서는 소득을 많이 일으키고 있으시대요. 8,000톤 정도 생산한대요. 그런데 기초조사가 좀 안 돼서 이 논문에서는 플랑크톤, 폐류에 먹여야 되는 플랑크톤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서 그런 보고서가 나온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룬에는요, 폐류 자원도 곳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도메스티케이션, 양식할 수 있도록 기술만 개발하면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도 가능하리라고 제가 봅니다. 궁금하시면 저 논문을 한번 구글에서 검색해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요, 과학자와 그리고 카메룬 당국이 협력해서 조사를 한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미 액션 플랜을 한번 제가 생각한 걸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카메룬에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폐류 자원의 잠재력이 있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도메스티케이션, 양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을 할 수 있도록 바이오 이컬러지, 생물 자원 생태에 관한 조사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국이 됐든 EU가 됐든 협력하셔서
인공 종묘 생산이라든지 혹은 양식 기술 개발이라든지 폐류위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협력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어디까지나 제가 3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Considering social resources, 사회적 자원을 고려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의와 또 세미 액션 플랜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 나라의 폐류양식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대면해서 한 번 더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